혹시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더 고요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너무 커서 몸이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차오르듯 침착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조선 어느 산골 마을에 옥분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산자락에 단풍이 불처럼 타오르고 아침이면 서리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던 때였습니다. 옥분은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부엌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차가운 물이 두 손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옥분은 눈썹 하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옥분아, 오늘은 산에 가지 마라. 살인문 안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어두운 늙은 아버지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옥분이 물음을 드렸습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다. 호랑이가 마을을 내려다보는 꿈이었어. 옥분은 잠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이마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를 해오지 않으면 오늘 저녁불을 지필 수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옥분은 지게를 지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등 뒤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가을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의 꿈은 그저 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이웃 할멈 복내가 살았습니다. 복내 할멈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호환을 겪었고 그 뒤로는 산 쪽을 향해 앉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등을 산 쪽으로 두고 마을 아래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날 아침 옥분이 산으로 가는 길에 복내 할멈과 마주쳤습니다. 옥분아, 어디 가느냐? 복내 할멈이 지팡이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나무하러 산에 오릅니다, 할멈. 복내 할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산에서 이상한 기척이 있다. 포수 갑동이도 요 며칠 산에 못 올랐다더라. 옥분아, 오늘만은 참거라. 옥분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의 저녁 밥상에는 따뜻한 불이 필요했습니다. 할멈, 걱정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옥분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내 할멈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무엇이 그리 담대한 것인지, 그러나 그 담대함이 과연 지혜인지 아니면 젊음의 무지인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옥분이 낙엽 밟는 소리만 바스락바스락 울렸습니다.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산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도끼를 든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 그늘 속에서 두 눈이 빛났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고양이 눈처럼 가늘고 또렷하였으나 그 크기는 고양이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덩치가 소 한 마리만 한 큰 호랑이였습니다. 등에는 검고 굵은 줄무늬가 선명하고 코에서는 흰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호랑이는 옥분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옥분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굳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오히려 깊은 우물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호랑이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도 없었고 굶주림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멈추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 포수 갑동이 총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갑동은 이 고을에서 이름난 포수였습니다. 산짐승을 잡는 솜씨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 며칠은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이상하게 총이 빗나갔습니다. 짐승을 보아도 방아쇠를 당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복내 할멈이 갑동의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갑동아, 옥분이가 산에 올랐다. 갑동이 손질하던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요? 혼자다. 나무하러 갔다. 갑동이 일어섰습니다. 총을 들고 포대에 화약을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그 모습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갑동이 또 총 들고 산에 가네. 저 포수 요즘 산에만 들어갔다 하면 빈손으로 내려오더라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등 뒤로 들으며 갑동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갑동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다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갑동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옥분의 집 앞을 지나칠 때면 발걸음이 느려지곤 했습니다. 옥분은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이성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눈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오라고.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옥분은 발소리를 죽이고 호랑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바위를 돌고 계곡을 건너고 낙엽 깔린 비탈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다다른 곳은 커다란 바위 아래였습니다. 바위 그늘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옥분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작은 호랑이 새끼 2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을 뜨고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쪽에 앞발에 굵은 덫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놓은 덫이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덫에서 빠져나오려 했는지 발목 언저리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옥분 곁에 와서 낮게 울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옥분은 새끼 호랑이 곁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도끼를 내려놓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그 손을 냄새 맡았습니다. 그리고 물러섰습니다. 옥분은 덫을 살폈습니다. 새로 만든 덫이었는데 날카로운 이빨처럼 새끼 발을 물고 있었습니다. 갑동이 산을 올라가던 중 발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옥분의 지게였습니다. 산길 가운데 지게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옥분이 내려놓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갑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총을 고쳐 잡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발자국이 두 방향으로 나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과 짐승 발자국이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갑동은 총을 들고 그 발자국을 따라 달렸습니다. 바위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동이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총구를 겨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옥분이 새끼 호랑이 곁에 무릎을 꿇고 덫을 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을 향해 으르렁거리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갑동은 숨을 참았습니다.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어미 호랑이를 쏴야 하는지 그냥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 땀이 고였습니다. 옥분이 그때 덫의 이빨 하나를 손도끼 등으로 두드렸습니다. 쇠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아파서 몸을 뒤트는 바람에 덫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옥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조용히 있거라.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아야 한다. 새끼 호랑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낮고 따뜻하게 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새끼 옆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새끼도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옥부는 손토끼 등으로 덫의 고리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바닥이 얼얼해졌습니다. 그러나 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덫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사냥꾼들이 어떻게 덫을 놓고 잠그는지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빨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고리를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덫 옆쪽을 살폈습니다. 작은 쇠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옥부는 손토끼 날을 그 고리 아래에 끼우고 힘껏 눌렀습니다. 딸깍! 덫이 열렸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발이 스르르 빠져나왔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달려와 새끼의 발을 핥았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다친 발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미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 아닌가. 갑동이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 복내 할멈은 마을 어귀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횃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내 할멈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이는 무서운 것을 모르는 아이가 아니다. 무서운데도 움직이는 아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산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분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게도 없이 손토끼만 들고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손은 피로 붉었고 치마 자락에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갑동이 그 뒤에서 총을 메고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언가가 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옥분의 뒤를 따라 산길 끝까지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끼 2마리를 곁에 거느리고 3마리 호랑이가 나란히 걷는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마을 어귀에서 멈추었습니다. 옥분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미 호랑이와 옥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였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머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2 새끼도 따라 머리를 낮추었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옥분도 천천히 허리를 굽혀 답례했습니다. 그 광경을 마을 어귀에서 지켜본 복내 할멈은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갑동이 옥분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따라간 것이오? 무섭지 않았습니까? 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눈을 보았더니 무언가를 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짐승이라도 새끼 걱정하는 어미의 눈빛은 다를 바 없더이다. 갑동이 옥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이 많이 다쳤군요. 별것 아닙니다. 옥분이 손을 치마 뒤로 감추었습니다. 갑동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쏘질 못했습니다. 그대가 거기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를 보니 쏘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분이 갑동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수께서 짐승의 마음을 읽으셨군요.
갑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내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둘 다 아직 살아있구나. 이제 집에들 가거라. 그날 밤 호랑이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옥분의 집 앞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옥분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끼 한 마리였습니다. 살아있는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잘 손질된 것처럼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마당 너머 산 방향 어두운 숲속에서 두 눈이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옥분은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인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옥분아, 무엇을 하느냐? 옥분은 천천히 몸을 폈습니다. 이웃이 선물을 두고 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얼굴이 고요하고 평온했기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산에서는 이상한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포수 갑동도 더 이상 총이 빗나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도 그 산쪽 골짜기에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산도, 지붕도, 논두렁도 모두 흰 솜니불을 덮은 듯 잠들었습니다. 복내 할멈이 옥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들고 동지가 되었으니 팥죽이다. 옥분이 할멈을 맞아들이고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할멈, 그날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십니까? 복내 할멈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호환을 겪었다. 이웃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았어. 그 뒤로는 무조건 호랑이는 피하고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할멈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더라.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할멈. 저는 그저 그 호랑이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을 뿐입니다. 무서운 것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왜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때로는 그 안에 다른 것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내 할멈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평생 내가 몰랐던 것이로구나. 문 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이듬해 봄이 되자 마을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이 고을을 괴롭혀온 사나운 멧돼지 무리가 논밭을 짓밟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근 마을들이 하나씩 피해를 입었고 이 마을도 곧 차례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갑동이를 앞세워 포수들을 불러 모으자. 그러나 멧돼지 무리는 수가 많다. 포수들이 와도 감당이 될지 모른다. 두려움이 마을에 짙게 깔렸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산 어귀에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주변 밭둑에 호랑이 발자국이 가득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닌 여럿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멧돼지 무리는 그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이가 호랑이를 불렀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 그 처녀가 호랑이와 말을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 갑동은 그 발자국을 바라보다가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한 일입니까? 옥분은 웃을 뿐이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갑동은 그 웃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산자락에 단풍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꼭 1년 전처럼 옥분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따뜻한 국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굽었고 목소리도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딸을 향해 따스했습니다. 옥분아. 예, 아버지. 내가 작년에 산에 올라간 날 나는 하루 종일 살인문 앞에 앉아 있었다. 해가 저물어도 나오지 않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겠습니다. 걱정이 아니었다. 무서웠다. 방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옥분이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갔구나. 그래도 갔습니다. 따뜻한 저녁을 드려야 했으니까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풍지가 살짝 들렸습니다. 가을 단풍잎 하나가 마루에 날아들어와 멈추었습니다. 꼭 1년 전 지게를 지고 나섰던 그날 아침에도 마루에는 단풍잎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전해지는 법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눈을 외면하지 않고 그 눈 속에 담긴 것을 오래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옥분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두렵고 낯선 무언가와 마주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눈을 바라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